나무처럼입니다. 얼마 전 사랑의 불시착 보셨나요? 최근에 해피엔딩으로 결말이 났는데요. 저도 사랑의 불시착을 아주 재밌게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표치수 팬입니다만 마지막에는 역시 이정혁과 윤세리에게 눈이 갈 수밖에 없더군요. 특히 이정혁과 윤세리가 했던 마지막 키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키스는 도대체 언제 생겨났고, 키스는 원래 사랑의 표현이었는지, 키스는 다른 용도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설명해 볼까 합니다. 먼저 키스의 어원은 입술과 입술이 부딪힐 때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느끼는 키스의 소리는 키스 하고 나는 거죠. 그런 뜻에서 키스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 처음부터 키스의 기원은 마찬가지로 사랑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키스는 감시용이었습니다. 수많은 설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설이기도 한데요. 키스는 원시시대에 처음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원시시대에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여자들은 그 거주지에 머물면서 음식을 보관했다고 하죠. 근데 이때 여자들이 혹시 음식을 몰래 먹지는 않았는지 사냥을 하고 돌아온 남자들이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 안을 혀로 샅샅이 훑으면서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그러면서 키스는 감시용으로 생겨난 거죠.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중세시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포도주가 귀했던 중세시대에는 남자만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도 가끔은 몰래 훔쳐 마시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가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음주 측정 수단으로 또 키스가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키스는 사랑의 표현이나 어떤 낭만적인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느낌을 주고받는 차원이 아니었고요. 존경과 복종심을 담은 사회적 예절이었죠. 왕이나 주교에는 손등에 키스를 하고 교황에게는 발에 키스를 하면서 존경심과 복종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어느 순간 서로 성적 자극이 되고 그것들이 현재의 애정 표현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스는 최초로 등장한 기록이 언제일까요? 6세기에 처음 기록으로 등장합니다. 인류학자들은 기원전 326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침략했을 때 그리스인들이 키스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키스에 관한 기록들이 거의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사실 키스에 관한 기록이 별로 없었는데요. 그림으로 표현되는 조선시대 추나도에도 키스에 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키스를 하면 과연 다이어트가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키스를 하면 건강에 좋다는 건 아주 잘 알고 있죠. 면역력이 높아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이 고동치고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엔돌핀이 돌고 심지어는 진통 효과가 있어서 두통이나 치통에도 키스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반적인 키스는 2에서 6칼로리 정도를 소모합니다. 그런데요, 프렌치 키스처럼 아주 격정적인 키스는 1분에 최대 26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자,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한 번이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10번의 격정적인 키스를 나눴다면 260칼로리를 소모하게 되는데요. 이 260칼로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65kg 정도의 모분계가 나가는 성인이 1시간을 걷기 운동해도 260칼로리를 소모하게 되고요. 오늘 만약 혹시 호떡을 하나 드셨다면 그조차도 소모하게 됩니다. 군고구마 1개 또는 라면 반 그릇도 키스 10번으로 모두 없앨 수 있는 거죠. 만약 살을 빼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키스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키스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키스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글들이 있습니다. 온갖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알랭드 보통이 쓴 인생학교의 섹스편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실 키스에서 느끼는 흥분의 상당 부분은 육체적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느꼈을 때 흥분이 생겨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흥분이란 말은 조금 어색합니다만 달콤함이라고 표현해서 해보면, 알랭드 보통은 육체적 행위, 그러니까 키스를 잘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진심을 내가 진심으로 깨달았을 때, 그럴 때 달콤함은 더 올라간다고 알랭드 보통은 말한 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키스를 잘하는 방법은 따로 없는 게 맞는 듯 합니다. 진심과 진심이 얼마나 만나느냐에 따라서 키스는 달라지는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스는 자존감을 높여줄까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키스를 전혀 해본 적이 없는 대학생들이 독립심과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더 낮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키스를 해본 적이 없는 대학생들이 술을 좀 덜 마시고 학구열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정신적 건강과 유대감, 자존감을 높여주는데 키스는 분명히 좋은 작용을 합니다. 다만 내가 지금 뭔가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더 몰입해야 한다면 키스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